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장애 감수성 수업을 진행하게 될 이향숙이라고 합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장애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자,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 장애 감수성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 감수성이란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장애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의 다름을 인정하고 장애인을 존중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머리를 식힐 겸 5명의 연주자분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음악 연주를 감상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번 곡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OST 메들리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애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하나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장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나요? 혹시 휠체어를 탄 사람, 안내견과 함께하거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 수화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렸던 모습의 장애들은 신체 장애인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오늘은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발달 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자폐성 장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적 기능이 낮은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 장애인 분들이 지나갈 때 장애인이라는 것을 눈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에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하게 그들을 도와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내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단 이것은 장애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 모두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을 때 그 시선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은 당연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우리는 그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것을 쉽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피하곤 하죠. 장애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학교나 학원 아니면은 마트나 길을 걷다가 발달장애인을 만났던 학생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제가 앞전에 발달장애인을 크게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발달장애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가늠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시 바꿔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혹은 마트 안에서나 길을 걷다가 학교나 학원, 병원이 될 수도 있고요. 쉬지 않고 계속 혼잣말을 하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손이나 발을 끊임없이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던 사람을 마주쳤던 경험이 있을까요?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조금 엉뚱하거나 대화의 주제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해서 흐름을 끊기게 만드는 경우 또는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적이 있나요?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또래들과 의사소통을 나누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발달장애인은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신체적 장애가 없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이상한 사람 있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편견은 시작됩니다. 이러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폐성 장애인들이 보이는 반복되는 행동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해하려는 행동은 더더욱 아니죠. 모든 상황에서 그렇지는 않지만 이러한 행동은 마음이 불안할 때 이를 스스로 안심시키는 무의식적인 행동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 나오는 특징적인 행동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꾹꾹 누르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엄지손가락에 지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불안이나 긴장감을 낮추곤 합니다. 자폐성 장애인들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좀 더 향하게 되는 방법으로 표현되는 것뿐이죠. 이것은 장애가 가진 특성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지능지수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말이 어눌할 수도 있고 의사소통이 잘 안 돼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의 양과 어휘력이 적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때 그 어려움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를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운동을 잘하는 사람, 운동을 못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못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모든 사람은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 또한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처음부터 운동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젓가락질도 잘하고 글씨도 잘 썼을까요? 낯선 상황에서 엄마나 아빠 혹은 나를 돌봐주던 사람이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아 두려움에 떨게 되었을 때, 혹은 병원이나 치과를 가게 됐을 때 울고 불고 소리치며 떼쓴 경험이 있지 않나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발달장애인들도 조금 느릴 뿐 자신의 욕구를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쉬운 단어로 천천히 대화하며 반복해서 설명해 준다면 많은 것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서툴고 부족한 부분만 보일 수 있겠죠. 그럴 때 쟤 이상해. 쟤 답답해. 쟤랑 놀지 말자. 쟤 멍청해. 등의 편견을 버리고 차근차근 알려주며 느리더라도 충분히 기다려준다면 발달장애인들 역시 사회에서 우리와 똑같이 그들의 역할을 해내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곡의 연주를 들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제가 일부러 공개하지 않은 연주자분들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비밀로 한 이유는 편견 없는 열린 눈과 귀, 마음으로 연주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앞선 연주자분들 중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 분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내가 눈치 좀 빨라. 장애 감수성 수업에 웬 연주야. 저 중에 장애인 있어. 라고 생각했던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저 편안하게 연주를 들어주셨던 분들이라면 와, 진짜 연주 잘한다. 멋지다. 라고 바라보고 들어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누가 장애인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자 오늘의 연주자분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를 들으면서 다빈군을 정말 많이 만나보고 싶었는데요. 같이 연주를 들었던 학생들에게 인사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핫하트 오케스트라 첼로 단원 김다빈입니다. 네, 먼저 두 곡을 준비를 하셨는데 같이 합주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굉장히 기대되고 악기 연주를 잘하시는 선배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를 도와주실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그럼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다빈군이 혹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응원해줬으면 좋겠고 뭐든지 항상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다빈군의 소중한 말씀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멋진 연주 계속해서 들려주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효진님, 연주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학생들을 대표해서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발달장애인 분과 합주를 하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바뀐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발달장애인 연주자와 연주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돌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는 이런 행동을 할까봐 걱정을 먼저 했는데 막상 만나서 합주를 해보니 먼저 눈빛 교환도 하고 호흡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서 생각했던 저의 걱정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수업이 장애 감수성을 키우자라는 수업인데요.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 교실에 도움반 친구들이 한두 명은 꼭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수업 중에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뭐 발을 구른다든지 이런 돌발 행동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눈살을 먼저 찌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성인이 된 후에 생각을 해보니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저 친구가 무슨 일이 있는지 왜 그러는지에 대한 먼저 생각을 해봤다면 그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더 가깝게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학급에서 그런 친구들이 생겼을 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불편해하는 것보다 저 친구가 왜 그러는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주면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당부의 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장애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유진님의 말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회에 또 연주 한번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유진님, 김다빈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듣고 연주를 들으면서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이 있나요?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장애란 몸과 마음이 조금 늦게 자라는 것일 뿐입니다. 장애가 있어도 모두와 함께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장애 감수성 출발에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수업이 마지막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자, 퀴즈를 맞춰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 손으로 머리 위로 OX를 표시하면서 정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장애우란 표현이 맞다. 자,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들어주세요. 3, 2, 1. 정답은 X입니다. 한때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장애우에서 우는 친구란 뜻으로 모든 장애인이 친구라는 뜻은 옳지 않습니다. 때문에 장애인이란 표현이 맞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드릴게요. 장애인은 이제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인, 정상인이란 표현이 맞다. 머리 위로 동그라미 X를 한번 표시해 줄게요. 3, 2, 1. 정답은 X입니다. 비장애인이란 표현이 맞습니다. 일반인, 정상인이란 표현의 반대는 일반적이지 않다, 정상적이지 않다란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드릴게요. 장애를 앓다라는 표현이 맞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표시해 주세요. 3, 2, 1. 정답은 X입니다. 앓다라는 표현은 병을 앓고 있을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장애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장애 감수성을 키운 학생들로서 좀 더 적절한 언어 표현 방법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도 조금은 달라져 있기를 희망합니다.